선생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좀 있어요. 뭐냐면 다들 학교를 운영하셨던 분들입니다. 뭐 의암 선생은 뭐 고려대학교 공동절에 학부분이하셨고, 그다음에 백범 선생이 또 학교하신 건 잘 모르시는데 황해도에서 이 동양학교라는 학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를 보면 반드시 중간에 학교 하나를 운영했어요. 허가받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뭘 하냐면 이 사립학교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 학교, 그전에는 학교라는 게 뭡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있고 배우겠다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책이 있으면 되는 게 학교는,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일본이 사립학교법을 만들면서 먼저 이 시설 기준을 엄청 까다롭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일제시대 유풍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학교를 인가하거나 폐교시킬 때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사의 인성, 그쪽에서 바라보는 품성, 그러니까 항일적인, 반일적인 각오를 가진 교사가 있으면 학교가 폐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독립운동가들이 귀국을 하면서 이제는 나라는 되찾았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해방 직후에 교육부국운동에 다 나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들 중에 사실은 나라국자 들어가는 대학들이나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데는 대종교에서 배웠고 대부분 출발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경희대는 또 이제 신흥무관학교 일단 이제 신흥대였는데 중간에 이게 다 잘못됐죠. 다 잘못된 게 이분들은 귀국하실 때 이제는 귀국하면은 신흥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정의가 가로선 나라를 세워질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뭐 미군정이 시작되고 뭐 이승만이 집권하고 하면서 이게 다 잘못돼가지고 친일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국회 교육위원을 만나서 그랬어요. 어떻게 된 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대학은 빵개고 단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이 친일파 식민사학만 가르치는 대학 100%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엊그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헌절날 여기저기 펜카드 붙었어요. 재헌 몇 주년이라고 붙었습니까? 재헌 70주년이라고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연대가 갖고 엄청 싸웠잖아요. 1919년이라 하는 분들하고 48년이라 하는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는데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헌법도 1919년에 만들었다라고 해야죠.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의정원에서 만든 임시헌장이 헌법이에요. 그 일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보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남녀평등 다 해놨는데 한참 싸워가면서 그 얘기 나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영론에 따른 당리 당략이고 또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역사 교육을 워낙 잘못 받아가지고 왜 대한민국 건국은 100주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30년 동안은 헌법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 헌법 70주년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집권 노론이 팔아먹었죠. 노론과 일진회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팔아먹어서 나라가 완전 망한 상황에서 이제 의암 선생님 주도로 그 다음에 이 천도교의 의암 선생 그리고 뭐 기독교 개신교의 이승훈 선생, 그 남강 선생 주도로 3.1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초기에 조금 이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좀 힘을 잃게 되니까 많이 흩어졌는데 그걸 끝까지 지킨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그리고
나라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당시 한독당 임시정부 내의 여당이었던 한독당 분들은 중점에서 그 주요 이제 당직자 세율을 내려서 우리가 국내에 돌아가면 그 시행할 정책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그 정책들 보면 그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의한 그 정치의 민주화, 그 경제의 민주화, 그다음에 교육의 민주화, 균등화라는 거죠. 이것과 그다음에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해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 당시 한독당은 귀국하면은 집권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플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들이 귀국해서 집권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죠.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소위 민족주의 세력은 그 사회주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 세력까지도 100% 다 족쇄가 되고 친일 세력이 하나는 이승만 중심의 독립법정 중앙회, 하나는 그 친일 지주정당인 한민당 이쪽이 여야를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항상 국민들하고 괴리된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범 선생이 나중에 귀국하셔가지고 사태 잘못 돌아가는 거 알고 백범 보고 뭐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분단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통일의 계단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걸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지. 백범이 무슨 바보라서 그게 망하는 길을 알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 의암순병 선생의 그 혀를 잡아놓은 이 3.1혁명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킨 백범 김구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분단 상황을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백범의 정신을 지금 이 울백학교에서 되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것이 다신학이라는 거 공부 조금 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심지어는 그 제가 이번에 북한 리길인의 고려선 연구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하고 나니까 760쪽이나 돼요. 그게 남북을 통틀어서 최초의 정식 박사학위 역사학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국경대회 박사학위 받았어요. 우리나라 국사학계 표준하는 이정도 씨는 자기가 논문 제출해서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1962년에 고조선 연구에서 이분 이야기 뭐냐면 BC 5세기 4세기까지는 고조선의 강력이 지금의 하북성 난하였고 그 다음에 연나라 김기에게 강철을 조금 뺏기고 난 다음에는 그 대릉하까지가 고조선의 강력이었다. 그리고 한사군은 다 요동에 있었다. 이걸 1962년에 이미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윤내영 교수라는 분이 하버드대에서 그 리길인 교수 책을 보고 고조선 연구를 썼지 않습니까? 대륙 고조선. 그랬더니 저 강단사학자들이 윤내영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신고했어요. 안기부에. 그래서 안기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 의백학교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역사학이어야 됩니다. 역사관. 이게 뭐냐면 저 식민사,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체제 이것들이 전부 다 남북분단에 귀생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시진보 구분도 없는 유일한 분야예요. 근현대는 진보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사람 보고는 노론의 관점으로 보고 조금 더 고대로 가면 총독부 관점으로 보고 이런 분절적인 사고가 통하는 지금까지 통합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의백학교에서 역사 관자가 붙으려면 고대, 중세, 근현대 바라보는 시각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백학교에서는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관만 가지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들, 여기 뭐 교수론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가르치는 것도 실천이고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는 것도 실천이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이제 한국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 나라의 잘못된 지금까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작은 일화를 되기를 바라면서